알겠습니다. 그럼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까지 그냥 쭉 가겠네요. 그러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생기는데 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청문회 이거 보이콧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은 근데 그 오후에 들어서 이제 참여를 했고 네. 만약에 현역 의원들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자유한국당도 동참을 한다면 네.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반발해서 그 반발 전선 자체가 아예 무너져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는 거 아닌가요? 이제 청문회는 가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그 민심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네. 벌써 정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겨우 이제 한 명 경제부총리 한 명 정도. 아, 서울 국정원장도 있으니까. 네, 하여간 세 명 되네요. 이제 김상조 씨. 그렇죠. 공정거래위원장 합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가로막고 있기는 너무 예. 부담스럽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는 저쪽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 연계를 하겠죠. 아, 오히려 추경 쪽에서 그러니까 네. 대치선을 확실하게 걸 거다. 네, 그러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인터뷰했는데 추경 협조해야 된다고 또 남경필 지사는 또. 남경필 지사는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죠. 남경필 지사는 자기 소신대로 또. 현장 의견이래요. 현장 의견. 그 도정 현장에서 펴다 보니까 공무원이 정말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러니까 진영을 논리를 떠나서. 그렇죠. 예,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정당 내부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모두 이제 대표 경선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바른정당부터 좀 한번 얘기를 해보죠. 5명이 출마했어요. 네. 김영우, 이해운,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네. 이렇게 5명의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을 했는데 네. 누가 가장 유력할까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되든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또 특유의 또 화법이 나오시는데 왜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이렇게 기사를 쭉 봤어요. 근데 야당에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네. 기사가 하나도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언론마저도 관심이 없어요. 언론마저도. 네. 이 5번 들으면 되게 섭섭하실 말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온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많이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모르는데 네.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유승민이 다시 나오든가 뭐 김무성이 나와서 뭐 서로 경쟁을 한다든가 그런 몰라도 예. 이제 뭐 초재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관심이 뚝 떨어지고 또 이게 다 4명이 최고위원 되거든요. 한 명만 떨어지는 거죠? 한 명만. 결국 그러니까 뭐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득표자가 당 대표가 되고 네. 그 차점자 이렇게 쭉 해서 4명이 그러니까 3명이 이제 그 최고위원이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4명, 5명 중에 4명은 최고위원이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럼 나머지 한 명, 그 나머지 한 명이 들어가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별로 부담스러울 것 같지도 않은데요. 왜요? 그 관심들. 자기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만. 근데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돈이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뭐 돈입니까? 예, 전국을 다 하다 보면 돈이 들죠. 그렇죠. 네. 워낙에나 하여간 돈이야 돈. 그럼 진짜 그 말씀하셨으니까 네.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은 이번에 당 대표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였네. 왜 안 나왔을 거예요? 글쎄 명분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선 결과가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다시 뭐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본인이 또 이미 얘기를 했어요. 난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번복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김무성 의원은 혹시 노룩 패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무성 의원은 이제 자기 무게감에는 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대표 자리가 가볍다? 예. 그래서. 그냥 패스할래요, 그러면. 바른정당은 정말 미래가 잘 안 보이네요. 물론. 그렇게 세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네. 이런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방선거를 이제 치르면서 이제 당의 존립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지금까지 지방선거를 몇 차례 치렀잖아요. 많이 치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법칙인데? 여당이 된 상태에서 지방선거는 반드시 수도권에서 참패합니다.
아, 여당 후보가 수도권에서 진다? 예, 그건 뭐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계속 그랬나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 이런 수도권에서 구청장 시장 군수나 광역위원이 항상 그 여당에서는 참패를 했어요. 근데 잠깐만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당 그 단체장 후보는 수도권에 졌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된 시점과 지방선거가 치러진 시점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후에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항상 이제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죽을 썼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내년 그 지방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그런데다가 지금 개헌 국민투표고 같이 가잖아요. 예, 국민투표도 변수가 있고 또 지금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처럼 보이거든요. 고공 행진 중이죠. 거기다가 야당은 지리멸렬돼 있고 뭐 숫자는 많지만은 지지율이 다 한 자리 숫자잖아요. 이런 상태로 지방선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선거의 법칙이 이번에는 깨질 가능성이 깨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여당 동무대가 이제 진짜 지방 그 지까지 싹쓸이하게 되면은 역대 볼 수 없는 정말 강력한 여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아무튼 그러면 바른정당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른정당이 만약에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면 전략 지역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전략 지역이 없어요. 후보 자체가 지금 TK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광역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를 영입할 기 자체가 힘들어지죠. 그래요? 누가 나가겠어요? 되지도 않는데.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시네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혹시 그 나중에 전화 안 옵니까? 전화, 제가 전화 왔죠. 뭐 저한테 좋은 소리 듣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그 최대 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은 엄정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 중립선언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럴 거예요. 뭐 여기까지 개입을 해서 뭐 시끄럽게 하겠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김명호, 이혜훈, 지상욱 이런 분들이 다 유승민 뭐 계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를 하겠어요? 입장 곤란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여러 명 나왔으니까. 그럼 하태경, 정운천 의원은 김무성 의원하고 친한 거예요? 뭐 거기는 좀 뭐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하게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흥행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제 당대표 경선 국면으로 그러니까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기는 홍준표 전 지사하고 원유철 의원의 뭐 양강 뭐 그 대결 구도 이런 식으로 언론이 이제 그 보도를 하던데. 홍준표 전 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흥행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예. 원유 양강이 아니라 뭐 1강 뭐 결과는 이미 다 나온 거나 진배 없다. 그런 거죠. 예. 홍준표 전 지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냐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다. 이게 뭐 이제 그냥 그러면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당 대표 도전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당 대표직으로 호랑이 등에 비유를 했을까요? 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뭘 그렇듯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 관심은 없는데. 바로 그건데요. 만약 홍준표 지사가 그 전 지사가 당 대표가 됐다고 가정을 하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별로 뭐 변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 홍준표 지사 자체가 이제 그 사실 지난 대선 때 뭐 20몇 프로 지지를 받았지만은 24%. 사실 홍준표 개인이 받은 게 아니거든요. 뭐 개인 표도 있겠지만은 차마 문재인을 찍지 못하는 그 소위 보수 진영에서 이제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본인 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착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표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자체가 지금 한 자릿수잖아요. 역시 인원만 많지.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이제 당대표 나가서 또 완싸야 대학에 이제 되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박을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래 놓고는 이제 친박 청산을 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친박 청산을 못하면 한나라당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거죠. 거죠.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지닌 대표인데 또 이 양반 말고는 대표감이 또 없다. 이러니 한국당도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정당의 당 대표 경선을 따로 떼어서 여쭤봤던 이유가 보수 정치권의 재구축 내지 재탄생.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한국 정치 전반으로 봐도 이제 중요한 과제인데 그러면 두 당의 당 대표 경선이 보수 정치권을 재정비하고 재구축해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선순환 구조에서의 계기가 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죽어요. 어떻게 어쩌는 게 죽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죽을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이제 새로 집을 짓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정쩡하게 107명 가지고 20명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진짜 프랑스 짱 나죠. 결국은 이제 과거에 캐나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권 여당이 선거를 치러 보니까 3석을 얻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이런 보수 진영에서 그런 처절한 이제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저는 지방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의원님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난 대선이 보수 정치권의 바닥이 아니라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거의 참사 수준이 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그때 비로소 뿅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연전연패하다 보니까 정말 젊은 지도자를 영입해가지고 이제 기사회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새 리더십에 의원님은 포함이 안 됩니까? 저는 벌써 이제 왜요? 왜 말끝을 흐리십니까? 제 나이를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참았습니다. 민증은 못 가시는 거고. 네, 못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두환의 직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온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많이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모르는데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유승민이 다시 나오든가 아니면 김무성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한다든가 그런 몰라도 이제 초재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관심이 뚝 떨어지고 또 이게 다 4명이 최고위원 되거든요. 한 명만 떨어지는 거죠, 한 명만. 결국 그러니까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득표자가 당 대표가 되고 차점자 이렇게 쭉 해서 4명이 3명이 이제 최고위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4명, 5명 중에 4명은 최고위원이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럼 나머지 한 명, 나머지 한 명에 들어가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별로 부담스러울 것 같지도 않은데요. 왜요? 그 관심들. 자기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만. 근데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돈이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돈입니까? 전국을 다니다 보면 돈이 들죠. 그렇죠. 네. 워낙에나 하여간 돈이야, 돈. 그럼 진짜 말씀하셨으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당이 된 상태에서 지방선거는 반드시 수도권에서 참패합니다. 여당 후보가 수도권에서 진다? 예, 그건 예외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나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 이런 수도권에서 구청장 시장 군수나 광역위원이 항상 여당에서는 참패를 했어요. 근데 잠깐만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 단체장 후보는 수도권에 졌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된 시점과 지방선거가 치러진 시점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아니면 가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후에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항상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죽을 썼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그런데다가 지금 개헌 국민투표고 같이 가잖아요. 네, 국민투표도 변수가 있고 또 지금 노무현 문재인 예.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인터뷰했는데 추경 협조해야 된다고 또 남경필 지사는 또. 남경필 지사는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죠. 남경필 지사는 자기 소신대로 또 현장 의견이래요. 현장 의견. 그 도정 현장에서 펴다 보니까 공무원이 정말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러니까 진영을 논리를 떠나서. 그렇죠. 예,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정당 내부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모두 이제 대표 경선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바른정당부터 좀 한번 얘기를 해보죠. 5명이 출마했어요. 네. 김영우, 이해운,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네. 이렇게 5명의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을 했는데 네. 누가 가장 유력할까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되든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또 특유의 또 화법이 나오시는데 왜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이렇게 기사를 쭉 봤어요. 근데 야당에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네. 기사가 하나도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언론마저도 관심이 없어요. 언론마저도. 네. 이 5번 들으면 되게 섭섭하실 말씀. 얘는 이번에 당 대표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였네. 왜 안 나왔을 거예요? 글쎄 명분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선 결과가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다시 뭐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본인이 또 이미 얘기를 했어요. 난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번복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김무성 의원은 혹시 노룩 패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무성 의원은 이제 자기 무게감에는 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대표 자리가 가볍다? 예. 그래서 그냥 패스할래요 그러면. 바른정당은 정말 미래가 잘 안 보이네요. 물론. 그렇게 세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네. 이런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방선거를 이제 치르면서 이제 당의 존립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지금까지 지방선거를 몇 차례 치렀잖아요. 많이 치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까지 그냥 쭉 가겠네요. 그러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생기는데 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청문회 이거 보이콧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은 근데 그 오후에 들어서 이제 참여를 했고 네. 만약에 현역 의원들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자유한국당도 동참을 한다면 네.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반발해서 그 반발 전선 자체가 아예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는 거 아닌가요? 이제 청문회는 가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그 민심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벌써 정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겨우 이제 한 명 경제부총리 한 명 정도. 서울 국정원장도 있으니까. 네, 하여간 세 명 되네요. 이제 김상조 씨. 그렇죠. 공정거래위원장 합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가로막고 있기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는 저쪽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 연기를 하겠죠. 오히려 추경 쪽에서 그러니까 대치선 확실하게 걸 거다. 네, 그러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